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XRP 가격이 여전히 2,800원대 초반 구간 여기를 머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빠지고 있을까? 좋은 뉴스는 많은데 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놈의 비트코인은 도대체 언제 올라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사실 하락 구간에서는 감정과 불안이 먼저 올라오기 마련이니까요. 자,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보다는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락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결과인지, 그리고 이 구간이 끝났을 때 어떤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부터 크게 한번 봐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진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2,800원대, 제가 노란색 선으로 그어놓은 2,800원대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가 제일 중요한 구간대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간대가 뚫리면 2,200원대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실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 더 잘 버티는 느낌까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물론 진짜 이게 엄청 길어지긴 했습니다. 하락이 체감상 정말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직 무너진 건 아니다.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빠지게 됐을까? 우선 그 이유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XRP가 심리적 지지선인 2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세 흐름을 재확인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일주일 동안 약 4%의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고 7월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50%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상반기 대비해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면은 하락 자체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요. XRP가 과거보다 제대로 된 규제 환경과 그리고 제도권 통합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뉴스 자체가 하락한 이유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요.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시장의 하락은 역시나 XRP만의 악재는 아니었다. 사실 비트코인 시장과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XRP가 동반 하락하게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개미들의 매도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괴리감이 사실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성격 자체가 개미들 매수 중점에서 기관들 중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상승 전에 횡보장에서 나타나는 패턴이고요. 결국에 여기서 떠난 개미들만 손해보는 구조를 기관들이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주워 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시나 기관들은 매수 우위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개미들은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대를 떠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XRP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왜 가격이 빠지고 있나? 자, 최근에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여전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 순자산 규모가 12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뉴스 같은 경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는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의 자금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전통 금융권이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단기 가격 반응은 나쁘지만 구조적인 자금 흐름은 여전히 강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부분이 있죠. XRP ETF에 대한 부분, ETF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자, 비트코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자마자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주봉으로 보면 비트코인 ETF가 2024년 1월에 상장했으니까 주봉으로 보면 이 구간입니다. 상장하고 나선 딱히 별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실질적으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ETF에 대한 본질은 단순 호재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겁니다. 지속성. 자, ETF가 한번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뭐 일주일 동안만 판매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차트의 속성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XRP 또한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자, 이때 비트코인이 ETF 승인되고 안 가니까 ETF가 악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그때도 시장에 남아 있었는데 왜 안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을 이탈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자산의 성격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구조적인 상승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XRP ETF 승인되는데 왜 안 가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승인된 구간이 여기거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기관들이 사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사게 되었을 때 결국에 구조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비트코인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XRP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상승이 나오게 되었을 때 XRP는 좀 더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이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트의 성격에서 조금 더 비트코인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ETF의 힘이고요. 그 사이클에서 결국에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근데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놓치고 있으면 사실 이 사이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를 버텨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XRP의 기존 가격대 3,300원대에서 상단으로 4,900원대 가격이 XRP가 횡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만치 이탈을 시키게 됐던 악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뭘까요? 셧다운이었죠. 셧다운.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셧다운 종료됐고요. 금리 인하 소폭이지만 했고요. 단 한 가지 돌아오지 않은 게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거시경제적인 뉴스들을 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재들이 모두 사라진 이 시점에 저는 이만큼이 가격의 할인율, 그러니까 괴리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시경제적인 이슈와 심리 간의 괴리감. 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을 두고 우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회 구간이라고 해요. 기회 구간. 왜냐? 돌아와야 될 가격대가 안 돌아오니까. XRP가 원래 놀던 데까지 돌아와야죠. 악재들이 전부 사라졌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이 그런 괴리감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심리는 언젠간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XRP는 다시 3,300원대에서 4,900원대까지 횡보를 하게 되겠죠. 원래 가격대였으니. 그리고 이 횡보가 지속이 되다가 기관들의 ETF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4,900원대라는 전고점을 넘어서 훨씬 더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이클이 한번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역시나 XRP의 본질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역대급 자산가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 반열에 서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XRP를 볼 때 심리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저는 XRP 700원대부터 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사고 팔고 했지만. 근데 결국에 끝까지 수익을 낸 건 결국에 이 자산가가 된 사람들은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발생을 했고 이 심리적 괴리감이 발생한 이 상황이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를 정말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XRP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XRP 트레이더의 실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XRP 같은 경우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하루 만에 막 100% 올라가고 이런 건 좀 불가능해요. 왜냐? 기관들 자체가 매수를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XRP를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냅두고 이제 코인 시장들의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들에 투자하는 것도 심리 개선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은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